해외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세네펠트의 기업 입지 경쟁력, 독일 부동산 투자 시리즈 공고, 영업세, 베아르 공항 권역의 기회와 세금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본점 이전의 한계. 세네펠트는 일반적으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 베아르, 이 위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독일 부동산 투자를 검토하는 한국 투자자에게 세네펠트는 단순한 공항 소재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지역은 베를린과 바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베를린보다 현저히 낮은 영업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부동산 지주회사, 부동산 보유회사 또는 사업회사의 소재지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낮은 세율만을 목적으로 회사 주소를 세네펠트에 등록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회사를 어디에 등록할 것인가가 아니다. 실제로 회사의 경영과 사업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세네펠트는 단순히 베를린 공항의 인접 지역이 아니다. 세네펠트는 베를린 남동쪽과 직접 맞닿아 있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지방자치단체다. 베아르 국제공항과 고속도로, 철도망 및 베를린 도심과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물류, 항공 관련 서비스, 호텔, 사무실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베를린 시내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비교적 넓은 상업용 부지나 물류시설을 찾는 투자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네펠트와 발터스도르프 상업지역과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여러 개발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베를린 생활권에 투자하면서도 반드시 베를린 행정구역 안에 부동산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항과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동산이 좋은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 접근성, 도시계획법, 임차 수요, 기반시설, 경쟁 상황 및 세부 입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영업세율이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이유. 독일의 영업세는 과세 대상 영업이익의 법정 산정률인 3.5%를 적용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영업세 부과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세네펠트의 2025년 및 2026년 영업세 부과율은 240%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영업세 부담률이 산출된다. 3.5% 곱하기 사인 240%, 8.4%. 반면 베를린의 영업세 부과율은 410%이며 단순 계산상 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3.5% 곱하기 사인 410%, 14.35%. 따라서 동일한 과세 대상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사업장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영업세 부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영업이익이 100만 유로라면 다른 조정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에서 세네펠트와 베를린 사이의 영업세 차이는 약 59,500유로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이는 영업세만을 비교한 것이다. 법인세, 연대부가세, 영업세 과세 표준의 가산 공제 및 기타 세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낮은 부과율이 영업세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네펠트의 영업세 부과율이 낮다고 해서 그곳에 설립된 회사가 영업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GmbH와 같은 독일 자본회사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업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세 부과율은 영구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재정 상황과 정치적 결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구조를 현재의 낮은 세율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에만 의존하여 설계해서는 안 된다. 등기된 본점 주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 투자자는 독일 부동산 지주회사나 부동산 보유회사를 세네펠트에 설립하고 베를린 또는 독일의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등기부에 세네펠트 주소를 기재했다고 해서 회사의 모든 영업이익에 자동으로 세네펠트의 부과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세의 기속은 회사가 실제로 어느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우편물 수령만을 위한 주소,
가상 사무실 또는 필요할 때만 잠시 사용하는 회의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베를린이나 한국에서 내려진다면 등기된 주소와 실제 사업 운영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법률상 구조와 경제적 실질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회사의 경영 장소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경영과 핵심 의사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장소, 부동산 취득과 금융계약을 협상하는 장소, 임대계약 및 주요 사업계약을 결정하는 장소, 회계자료와 회사 문서를 관리하는 장소, 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경영회의와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독일 세법상 사업장에는 경영사무실, 지점, 일반 사무실, 창고, 제조시설 또는 회사 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고정된 장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세네펠트 소재지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회사의 경영사무실은 세네펠트에 있지만 직원이나 별도의 사무실이 베를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영업세 과세 표준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비율이 중요한 배분 기준으로 사용된다. 사업 형태에 따라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의 일부 기능만 세네펠트로 이전한다고 해서 전체 영업이익에 세네펠트의 낮은 부과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원, 경영기능, 사무실 및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각 지역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 부동산 회사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순수하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자산관리형 부동산 회사라면 세네펠트의 낮은 영업세 부과율이 예상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만을 관리하고 임대한다면 확대 영업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제도가 인정되면 적격 임대 수익에 대한 영업세 부담이 사실상 제거될 수 있다. 이 경우 세네펠트의 240%와 베를린의 410%라는 차이는 감면 대상 임대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세 부과율의 차이가 다시 중요해질 수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 부동산의 반복적인 매입과 매각, 프로젝트 관리, 제3자를 위한 관리 또는 서비스, 기타 운영 사업, 확대 영업세 감면을 위협하는 부수 활동.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율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세금 이후의 입지상 장점. 세네펠트의 장점은 낮은 영업세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베르 국제공항과의 직접적인 접근성, 고속도로 및 철도 연결, 베를린의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성, 상업 및 물류 개발 지역, 물류 호텔 서비스, 항공 관련 기업의 잠재적 수요, 베를린 시내보다 넓은 상업용 부지를 확보할 가능성, 특히 한국과 독일을 연결하는 사업, 유럽 물류망, 독일 현지 운영회사 또는 유럽 지역 본부를 계획하는 투자자라면 공항 인접성은 실질적인 사업상 장점이 될 수 있다. 반면 도시계획 및 건축 규제, 공사비, 항공기 소음, 환경 규제, 교통량, 전력 공급과 기반 시설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공항 근처라는 설명만으로 개별 부동산에 대한 실사까지 대체할 수는 없다. 세네펠트가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경우, 투자자가 세네펠트의 실제 경영 기능, 직원, 사무실, 물류시설 또는 운영시설을 둘 계획이라면 해당 지역을 회사 소재지로 선택하는 것은 충분한 사업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세네펠트의 독일 법인의 경영사무실을 두고 공항 인근의 물류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독일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상의 이유와 세금상의 효과가 서로 일치한다. 반면 회사 주소만 세네펠트에 등록하고 모든 경영과 사업 활동을 베를린이나 한국에서 수행한다면 경제적 실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다. 예상했던 세금 효과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가장 안정적인 구조는 세네펠트와 베를린의 세율 차이가 줄어들더라도 사업적으로 여전히 합리적인 구조다. 부동산보다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 회사 설립이나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것인지, 지주회사와 별도의 부동산 보유회사가 필요한지,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실제로 어디에서 근무할 것인지, 직원이나 추가 사업장을 둘 계획이 있는지, 확대 영업세 감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운영사업과 부동산 보유를 별도 회사로 분리해야 하는지, 금융, 관리계약 및 향후 매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사전에 설계된 구조는 세금 효율성뿐만 아니라 책임 분리, 금융조달 및 향후 매각의 유연성도 높일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지주구조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추가 세금, 공증비용 및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처음에 가능했던 구조를 사후에는 동일하게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론. 세네펠트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부동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업 및 부동산 입지가 될 수 있다. 베야르 국제공항과의 접근성, 상업지역의 개발 가능성, 베를린과의 인접성 및 낮은 영업세 부과율은 분명한 장점이다. 그러나 세네펠트의 주소만을 이용해서는 세금상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사업장, 직원 및 사업 활동이 선택한 소재지를 뒷받침해야 한다. 순수한 자산관리형 부동산 회사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율보다 확대 영업세 감면의 적용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반면 개발, 매매 또는 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라면 세네펠트의 낮은 부과율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투자의 목표는 세네펠트 회사처럼 보이는 형식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법적 소재지, 실질적인 경영 기능, 투자 전략 및 세금 구조가 서로 일치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투자에 대한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영업세, 사업장, 회사 구조 및 부동산 거래는 투자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독일 세무사 및 법률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